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줘야지 내 집을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줄 테니까요. 네. 이 투자를 하실 때 그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단기적인 시각.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할 때도 그렇게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제가 상담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점쟁이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침에 하한가 된 걸 사가지고 이제 저녁에 오후에 장이 끝날 때 3시 반에 장을 다 상한가 되는 걸 갖다가 이제 골라주세요.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점쟁이도 그거 못 맞춰요. 그렇죠. 점쟁이가 그거 맞출 수 있으면 지금 뭐 점을 치고 있겠어요? 거기서 보면 뭐 1년 안에 이제 이건희 씨보다 부자가 돼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일확천금 이렇게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1등을 안 하더라도 2등을 계속 2등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2등을 하게 되면은 어떨 때는 1등 했다가 그다음 달에는 뭐 꼴등 뭐 어떨 때는 1등 했다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꼴찌 두찌 이런 투자처는 굉장히 나쁜 투자처예요. 그러지 않고 꾸준히 2등 정도 하는 투자처가 굉장히 좋은 투자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를 수 있는 데는 뭐냐면은 당연히 집을 살려는 사람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많은 데를 사야죠. 사람들이 계속 원하는 곳. 그렇죠. 네. 주택 수요가 더 늘어날 곳 그런 거죠. 그럼 주택 수요를 왜 늘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직주근접이었다. 일자리. 네. 그리고 이제 직주근접이 만족하는 데가 이제 줄어들으면은 아까 GTX 같이 이제 교통이 발달하는데 그런 데가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학군이 좋아지니까 학군지 그다음에 보다 이제 똑같은 데라도 뭐 나머지 이제 뭐 쇼핑센터라든가 또는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 주변 환경이 잘 갖춘 걸 원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골라서 그 중에서 자기가 온갖 군데 다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금에 맞는데 그다음에 자기의 직장과의 거리 뭐 이런 걸 갖다 해가지고 본인 선택을 해야죠. 그런 데가 이제 옛날에 그 버블 세븐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수요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이 많은 근처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은 좋아요. 이렇게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지표 저런 지표 하게 되면은 쭉 보면은 대부분 지표의 1위를 다 강남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강남이 제일 좋은 투자처는 아니에요. 이제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투자금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상승률이 높으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욕모양 욕구로 태어나가지고 왜 강남 집을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할 시기에 그 한탄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에 보이지 않던 투자처가 많이 보일 수가 있고요. 일자리도 좋고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은데 돈이 덜 들어가는 곳이 좋은 곳이다. 뭐 그런데 이제 그럼 전세가 비율을 봐야겠죠. 전세가 비율. 내가 들어갈 돈. 그렇죠. 본인이 투자할 금액 같은 경우 그런 데가 근데 강남은 이제 전세가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실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낮다는 건 사람들이 뭐냐면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세입자들은 나 이 동네면 10억 정도 전세밖에 안 들어갈 거야. 근데 사람들이 집값이 막 20억을 넘어서 3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가 10억인데 집값이 20억 그러면 전세가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가 한 6억이야. 그러면 전세값이 60%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매매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오히려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본 다음에 좀 그 중에서 전세가 비율을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하나의 지표 갖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전국에서 쫙 그거 갖다가 정말 일렬로 해가지고 어디가 어디 뭐 이렇게 쭉 할 수 있으면은 뭐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 없죠. 그러면 그것만 제가 쭉 계산을 해가지고 자 이번 달 발표드리겠습니다. 1위는 무슨 단지, 2위는 무슨 단지 거기서 무조건 사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이 뷰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육이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애가 없으니까 나 출퇴근만 잘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난 이미 은퇴했는데 무슨 그리고 또 애들도 없는데 나는 앞에 쫙 한강이 보이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 인구 구성애라든지 이런 것도 잘 생각을 그렇죠. 잘 해봐야겠네요. 생각해야죠. 네, 거기서. 여기에 수요가 높은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집을 살 이유가 때는 계속될까? 집을 살 때는 반드시 그걸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집을 왜 사야 되지? 사주면 누가 언제가 사주겠지. 언제가 오르겠지. 그게 투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 왜 여기를 내가 왜 사야겠지? 그래가지고 한 3개 정도의 이유를 자기가 타당성인 걸 이제 적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를 왜 사야 되지? 내가 10년 동안 다닌 요가 학원이 옆에서 그건 땡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딴 사람도 그거에 설득력 있게 그리고 그 이유가 계속 유지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팔 때까지. 그게 만약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잖아요. 더 좋은 게 옆에 더 생긴다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런 거 많거든요. 그렇죠. 더 좋은 거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새 아파트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떨어지는데 나는 새 아파트야. 그래서 들어가서 덜컥 샀어요. 근데 5년 살았더니만 옆에 새 아파트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파트는 내가 이제 사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인 거예요. 이제 헌 아파트가 뭐 10년, 5년이니까 낡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새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럼 수요가 글로 몰려가기 때문에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라는 걸 사실 보면은 조금 허망해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 아까 직주 근접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학군이라든가 뭐 나머지 이런 걸 좀 따져보면서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몰려드는 지역인지 아니면 특히 몰려드는 사람들이 나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지 그걸 잘 따져보고 이제 선택을 해야죠. 거기 몰려든 사람들이 돈이 많느냐도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그렇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줘야지 내 집을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줄 테니까요. 내가 여기 살 때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느냐. 그렇죠. 엄청 중요하네요, 그게.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동네 대장이라서 나 여기 계속 살고 싶어.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 그럼 거기는 내가 천장 가격이네요. 그렇죠. 더 이상 못 오르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픽 웃죠. 내가 그 돈 갖고 내가 그 지역을 왜 들어가? 그러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픽 웃으면서 그냥 거기서 혼자 대장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딴 데 가면 부자가 너무 많아서 싫다고. 이거 생활 수준 비교되고 이런 거. 근데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집값이 그 사람들은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힘드네. 그런데 가면 경쟁 치열하거든요. 그래 이사 가기 싫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죠. 야 그러니까 이게. 돈은 약간 이제 부자협회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죠. 근데 부자들은 인생 빡세게 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같이 경쟁을 붙으려고 그러면 비교도 되고 애도 더 열심히 공부시켜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고 그 사람들이 사줘야지 가격이 오르는 거고 야 이게 진짜 뭐 어떻게 그게 없네.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조금 다른 뭐 엉뚱한 얘기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막 망치고 있는 것 중에 있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장 이러면은 그냥 뺑뺑이 놀기만 하고 어서 뭐 불륜 막 하고 막 왜 그런 드라마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들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바쁘고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사장인데 그러니까 현실하고 드라마하고 현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수저가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런 거 따지면은 자기 인생이 비참해지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현재 금수저가 아니면은 나는 이 다음에 금수저 돼가지고 우리 자식이나 우리 손자한테 금수저가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꼰대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 20대, 30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갑자기 나이가 점프된 게 아니라 저도 20대, 30대를 다 이제 걸쳤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저도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풍요 세대에서 태어난 거니까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제 얘기를 개인적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저한테 결혼할 때 말씀하신 게 이제 형은 조금 잘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너 와가지고 절대 결혼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와서 형한테 절대 10원이라도 너 손 내밀면 그게 거지다. 옛날에 흥부와 놀부처럼 그게 거지지.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결혼한 다음에 너 김치가 되던 간장이 되던 하루에 반찬 하나만 해가지고 먹어라. 네가 스스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가지는 아니고 한 뭐 두세 가지를 해서 먹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거에 남한테 손 안 벌리려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살한 거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하게 되면 저게 언제적 얘기야 뭐 이제 그렇게 느끼실 분이 많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잘 살 수 있으면 골고루 잘 살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상대 비교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없어요.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 지금 사는 세대가 다 배가 부르니까 행복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잠깐 남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럼 비교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좋든 나쁘든 잠깐 비교가 되니까 거기서 내가 남보다 좀 더 우월하게 하려고 그러면 남보다 더 뭐 저 탤런트를 갖고 태어나든지 아니면 노력을 더 해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이제 쭉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라고 하면 잠깐만 이제 잔소리 나 노력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아니, 아기곰님을 모신 이유가 이 얘기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기곰님이 와가지고 인생은 여러분들 뭐 이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애초에 모신 이유부터가.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저걸 하셔야 되는 거고요. 첫째,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이제 주택시장에 대해 보면 이제 그 현재 정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잠깐만 이제 임대주택을 막 보급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내 집 마련에 지친 젊은이들이 그 내 집 마련 걱정 없이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서 보면. 왜요? 들어가게 되면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는 이럴 거예요. 여기는 내 친구들은 뭐 전세 6억짜리 5억짜리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그 이제 자격이 돼서 나는 2억 원짜리 전세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지금 반값 3분의 1 값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나는 여기서 들어가서 나는 적은 돈 갖고 사는 거니까 나는 이익이야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거기가 이제 그 자산, 그 자동차도 몇 cc 이상 가지면 안 되고 자산의 규모나 소득의 규모를 갖다가 제한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새끼 독수리란 말이에요. 근데 새끼 독수리인데 그러면 내가 독수리인 걸 안 보기 위해서 잠깐만 깃털을 뽑는 거예요. 자신의 깃털을 뽑는 거예요. 조그만 닭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왜? 독수리면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자기 자산을 안 누려. 소득도 안 누려. 나는 그냥 여기가 행복해. 그냥 여기서만. 그러면 맨날 평생 거기 사는 거죠. 근데 아까 5억 원, 6억 원 전세 살고 한 거는 이제 야생에 내쳐진 독수리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들죠. 전세금 올려주는 것도 힘들고 정말 그 풍파에 살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그걸 다 극복하면은 나중에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인류가 생긴 일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제 사무실이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이제 멤피스라고 테니스주에 있는 멤피스가 있었어요. 멤피스가 이제 중부에 있는 도시인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흑인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로 이제 공장에 이제 제가 이제 출장을 가니까 거기 가는데 놀랬던 게 뭐냐면은 길거리에 청소부가 백인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백인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백인들은 보통 중산층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고 청소 그다음에 식당에서 이렇게 막 그릇 치우고 그걸 벨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3D 업종은 다 이제 히스패닉이 하지 백인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저기 멤피스에서는 백인이 다 하고 있어요. 흑인이 훨씬 많은 도시인데 흑인들 뭐나 봤더니만 이렇게 뭐 골목 이런 데서 앉아가지고 전부 담배 피고 있거나 뭐 기타 치고 있거나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거기 이제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여기는 어떻게 백인이 청소부를 하고 흑인들은 왜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복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나오는 거니까 일을 하느니 나는 그냥
그 복지를 그 정부에서 주는 이제 그 연금을 받아서 네.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은 그걸 못 받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소득이 안 생기게.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선에서만 계속 그 닭장 같은 우리에서만 사는 거예요. 거기를 빠져나가야지 독수리가 돼가 날아가는데 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것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네. 말고요. 여러분은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독수리이기 때문에 언젠간 창공을 날아가지고 굉장한 사람이 될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 될 거니까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네. 오늘보다 내일, 지난달보다 이번 달,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삶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미래가 밝을 거니까 희망 갖고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스로 깃털을 뽑지는 말자. 네, 그렇죠. 네. 네. 넘어서서 보조금을 넘어서서 그렇죠. 우리를 넘어서는 등치를 네. 키우자. 당모에 네. 만족하지 말아라. 맞아. 본인이 독수리 새끼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니까 맞아. 나는 여기 지금 병아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창피한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편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사실 저희 채널은 약간 독수리 채널입니다. 아, 좋네. 그 독수리류의 분들이 보는 채널이에요. 아, 그래요?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